바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한성옥 씨 분향소로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한성옥 씨 분향소의 분향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듣고 제가 팔이 좀 불편하더라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오늘도 3일째 추모의 물결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 대한민국의 고마운 분들께서 그리고 탈북자분들께서 찾아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굶어서 갔느냐, 네가 손이라도 좀 내밀었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그래도 그가 자식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십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한성옥 씨는 통장에 3,500원을 남긴 채 아들과 함께 운명을 마쳤죠. 그럼 귀국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한 마음이었다면 그한테 살아서 꼭 고향에 계시는 북쪽의 부모님들한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옆집의 문을 두드려서라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체계가 잘 돼 있으니 거기더라도 부모님 손길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며칠 전에 동작구 복지과에 찾아가가지고 왜 이 여성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체제에서 저렇게 먹지 못해 굶어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따졌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책임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했다라고 90도로 사죄를 받아냈습니다.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지금 저 뭐인가 하면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에 우신 병원의 장례식장에 지금 그 수신이 아들과 함께 지금 영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이 고마운 국민들께서 무슨 절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학연이 있습니까? 그냥 잘 살자고 대한민국에 온 그 북한의 주민이 죽은 것이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다들 여기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할 그 소식, 긴급한 소식을 말씀드릴 거는 오늘 사회 각계 지도자들께서 100명이 참가해서 금방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요. 한성옥 씨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의 마지막 영년을 기리면서 그가 마음 편히 아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소원, 행복을 느끼라고 추모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고마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이 방송 듣기 위해서는 탈북자분들께서는 좀 더 각오를 하고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이 저희들을 받아주신 대한민국의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성공해서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김정은이 보란듯이 우리가 죽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고마우신 분들을 만나러 저희 분향소에 이제부터 가 보겠습니다. 애석하게 돌아가신 한성옥 씨와 한 고향에서 살다가 여기 온 또 다른 여성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을 기르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한성옥 씨 사망에 대해서 정말 탈북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가? 다른 때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성옥 씨도 뭐 살아가는 노력이 없어서 이런 기회가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살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1년도 아니고 지가 9년이 되었는데 왜 이런 길을 선택했겠어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엄마의 그 입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접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도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하겠는지, 그런 엄마로서의 그 입장을 진짜 막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국민들이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나 다시는 이 한성옥 씨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주위에서 좀 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더듬어주고 서로가 나눔을 통하는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정권이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이 서야 될 위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데요. 솔직히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나 정부에서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고 탈북자들을 말로만 관심을 가져서 말로만 돌봐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서로가 각 부서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좀 하고 집들에 가서도 진짜 이 주위 사람이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를 보고 또 동사무소, 복지과 이런 유청 각 분야에서 진짜 다 시도민들 다 담당자가 있는 것만큼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실태하지 말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가 확인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아이가 몇 명인데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 그 간절한 이 소원 진정 이것을 바로 이 추모 분향소와 백인 추모위원회가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우리 탈북자들이 적극적인 정착을 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 문제가 있고요. 또 정책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돌아가신 그 한성옥 씨가 저희들한테 남겨준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각방에 걸쳐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왔습니다. 이경규 씨가 저희 집 내역이고요. 박현우 씨가. 그래서 저희 내역이 고향자 와이프가 저희 누나입니다. 그리고 박현우 씨입니다.
내일 5시. 네, 알았어요. 예. 이거 시간 다 5명이나 좀 되고, 이거는 그래도 딱 말 안 하면 한국에서 이제 비슷거리고, 다 알아요. 이게 한국에서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언론이 잘못되고 언론이 잘못됐어요. 언론이 그래서 안 나오고 사용이 10번씩 이제는 서울시의 공산당이 많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NKTV. 네, 살고 저희 NKTV입니다. 지금은 어제 그거 보고 여기 왔어요. 보니까 그것도 간신히 마련해서 하더라고요. 홈런들한테 와가지고 스스로가 나쁘고 찾아왔어요. 아니 이제 바꾸지 이거 않대요. 공사를 이거 주문이다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다 공사는 온다 벌써 살다 온 사람들 무슨 유튜브에 NK 네, 여기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데 편에서 어저께 껴서 하다가 부러졌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안 한다. 미국은 작전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기름 갖다 식량 갖다 한나절밖에 안 갖다 이 새끼 한나절 안 넘어가서 저 한강을 경기하고 땅 멈추면은 뭘 끝나는 거지? 베트남 돈까지 이제 완전히 그냥 거의 지금 기름 갖다 주시니까 안 주의 안 김문방 대표님 하시는 김문방 박사님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같이 잡고 여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의하고 이제 일순이죠. 정말 그다음에 어머들 다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했잖아. 딴 거에는 사람이 무조건이야. 박명동? 그 사람은 어디 사세요? 그거는 잘못 문재인 지수에다가 이번에 사람당 우리가 같이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얘기는 맞지는 않은데 좀 리급이 나와서 그 사람은 나가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받았습니다.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당첨 그러니까 예, 고 한성욱 씨 분향소의 이 소식. 예, 여러분 어제 그제 분향소가 설치된 당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이 분향소의 어떤 시시각각 분향 추모객들을 열심히 소개해주고 계시는 예란 TV에 아시죠? 예란 원장님이십니다. 저도 오늘 카메라 메고 왔지만 이 원장님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좀 이것 때문에 팔 때문에 좀 오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원장님 이 추모 광경을 보시면서 오늘 좀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문재인에게 장악이 되어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말 자유애국 시민들께서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어제도 찾아주셨고 오늘도 찾아주셨고 하나같이 격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선을 내밀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왜 선을 내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깊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네. 선을 내밀었는데 구청 복지과에서 쳐냈다는 거죠. 그렇죠. 야 중국에 가서 서류 떼와. 중국에 갈 돈이 없는데 서류를 어떻게 떼오냐 말이에요. 네가 건강하니까 나가 일해. 너 그 아들 왜 안 맡겼어?
아들은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 당해가지고 만난 그 남편이 임신 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때려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서 간질병을 갖고 출생을 한 겁니다. 아이고 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어느 누가 받아주겠으며 맡길 데가 어디가 있냐 말이죠. 받아주는 데 없어요. 이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친척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전화기죠.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이 휴대폰 없으면요 바다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섬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네, 그렇죠. 완전한 사회적 고립. 그건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막 바다에 누가 빠졌는지 소리 안 지르면 어떻게 알아요? 소리 질러도 못 들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한성옥 씨는 문재인 정권이 죽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탈북자들이 자성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야, 조금 손만 좀 내밀었으면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끈끈한 고무줄이 뭡니까? 학연, 혈연, 지연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물하고는, 친구라고는, 이웃이라고는 하나원에서 같이 공부한 가느다란 인맥을 가진 그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1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위기에 당하고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익숙치 않고 복지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청인데 구청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가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한 서류를 중국에서 떼오라.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여성으로서는 정말로 그 10만 원이라는 것 가운데서 9만 원을 월세로 내고는 단 남은 만 원을 가지고 핸드폰 끊기고 전기 끊기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도 비용을 37만 원을 못 내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 복지체계 대단히 잘 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공감인데 다만 한성욱 씨 경우에 이 여성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또는 그것이 필수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은 누구냐? 복지관이겠죠. 복지관 복지사들은 자기 임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신본보 경찰이 있어가지고 늘상 제대로 돼 있는지 어떤 일탈이 없는지 접근해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 구청에 있는 행정자치과의 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관심 가져야 되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입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수도세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전기세를 받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죽었어요. 우리 한성옥 씨가 아들하고 죽었는데 이 사실이 그 시체로 완전히 부패돼 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국록을 먹고 공공적 임무를 띠고 그를 살피던 사람들이 아니라 한성옥 씨 그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기료를 받고 그리고 물세를 받기 위해서 접근한 그 사람들이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경찰, 복지, 그리고 이 구청의 통일부의 하나센터에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성옥 씨는 결국은 이 사람이 복지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여성한테 죽인 거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희가 문제 있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이 맑죠. 정부가 저희 탈북자들을 배신자요, 변절자요, 그리고 북한하고 겠다가 이렇게 친북 정책 하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입 닥치고 그냥 정말 벌거지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물이 그런데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알겠죠. 정부에는 흐름이 있고 정부에는 분위기가 있고 하나의 어떤 내리 기압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은 한성옥 씨가 죽었지만은 내일에는 김성옥, 모레는 이성옥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무턱대고 한성옥 굶어 죽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위가 구청과 경찰 다니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자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원을 졸업한,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하고도 문 두드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면 되지도 않았겠느냐. 두드릴 문이 없습니다. 두드릴 이웃이 없고요. 두드릴 형제도 없습니다. 이 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제 말이 틀리죠? 예, 맞죠. 맞고, 전화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화비를 못 냈으면 왜 못 냈는지 사유를 알아보고, 이거를 정말 이 전화기를 끊어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해야지. 무작정 끊어가지고 사회적 고립에 빠지게 하니까 이것도 살인 방조의 한 원인이 됐다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도 다 핸드폰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없으면요 식구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는지 몰라요. 예? 옛날하고도 틀려요. 핸드폰으로 연락만 안 되면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핸드폰 비용을 전화 비용을 못 냈는데 전화기를 끊을 때 한 번쯤은 왜 이 여성이 전화비를 못 내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왜 손을 안 내밀었느냐?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가 있어야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없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문재인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은 왜 우리 탈북자들에게 이렇게 고약하게 넣느냐? 문재인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정책을 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렇죠. 사회주의 정책 비판해야지. 한성옥도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300만 명 굶어 죽는 거 봤기 때문에, 야, 다른 건 다 돼도 사회주의는 안 돼. 이거 말하니까 탈북자가 끝없이 미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회주의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돼가는데 모르고 그냥 사회주의가 좋은 줄 알고 이러는데, 탈북자들은 야, 사회주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이가 이게 지금 탈북자가 막 눈에 든 가시같이 미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한성옥이가 굶어 죽었지만요, 내일은요, 오늘은 탈북자 한성옥이 굶어 죽었지만 내일은 대한민국의 어느 다른 성옥이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경기도 시흥 쪽에서 일가족 4명이 유서 써놓고 자살했대요. 채무 때문에. 예, 국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퍼주면서 이런 채무 변제해주면 안 돼요? 왜 일가족 4명이 굶어 자살하게 하냐 말이에요. 이 문재인 정권은 사람을 계속 죽이는 이 살인 정권이에요. 살인 정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참혹한 현실이 우리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속에서도 이런 억울함과 이런 처참함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좀 문재인이 했던 그 공약의 첫째,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가 먼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먼저고 개가 먼저입니까? 이게 개가 먼저잖아요. 개들은 지금 복지 혜택 받아요. 그렇죠. 오늘 정말 개소리 났으니까 김정은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연이어서 문재인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겁에 질린 개새끼가 먼저 짖는다고, 그리고 또 삶은 소대가리 웃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결국은 북한 대북 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총파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주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적 그 구호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경찰이, 저희가 지난 14일에 우리가 경찰을 찾아갔을 때 경찰이 밝힌 바입니다. 지난 8월 2일에 고 한성옥 씨 사인이 규명하기 위해서 해부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해부를 했는데, 해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한 주 내지 늦어서 2주 동안 걸린다면 벌써 났습니다. 벌써 난 사망 원인, 사인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많은 지금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이유가 뭐였던지 간에 굶어 죽은 건 뻔하지 않느냐. 돈이 있는가? 아니면 그가 그 냉장고에 음식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건데, 이제 우리 대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여론이 불불 끓기 시작해서
이런 인재를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군중적인 어떤 항의 투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국가수를 동원해서 뭐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자살이다. 네,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인데 저희들은 눈을 부릅뜨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 해도 그는 더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죠.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도 이것은 자살이고 저게 뭔가 굶어 돌아가든지 이것은 분명히 삶을 연장할 수 없는 매우 궁극적인 상황에서 그는 굶어 죽었다고 보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경우도 맞습니다. 그런 장난질 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오늘 백인 우리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현재 돌아가는 모든 시국의 상황들 다 지켜볼 것이고 오늘 우리 이해란 원장께서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한성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다. 그 사회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관심을 돌려줬느냐. 우리 국민들은 몰라서 관심 못 돌리지만은 그 알고 있는 모든 관계기관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와서도 역시 그 중국에서의 그 노예가 돈 1,000만 원씩 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 가지고 그 노예주 중국 남편들한테 원치 않는 결혼했던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바쳐야 되고 그들을 오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적절한 대책을 취해줬느냐. 그 여자가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누구를 저주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떠나간 이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유서 한 장, 그가 남긴 이웃에 전달한 말 한마디 없어도 정말 똑같은 길을 걸었던 탈북 여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 마음과 그 진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자꾸만 아사가 아닌 것 같다 이때 소리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개소리예요. 왜냐하면 자살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통장에 돈 0원 있습니까? 아니 초등학생도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3,858원을 찾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대한민국의 돈 단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1,000원 가지고 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3,858원을 마지막으로 찾고 돈이 0원 되고 이게 바로 아사의 증거입니다. 집안에 쌀 한 알, 소금 한 알, 예?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고춧가루 한 봉지. 고춧가루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예? 그 고춧가루 먹다가 죽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사고요. 굶겨 죽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온 동네방네. 뭐 일본에까지도 만들고 미국에까지도 만들고. 예, 위안부 치욕스러운 역사고 아픈 역사입니다. 8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거 이제 계속 말아두고 뭐 국뽕할 수가 없잖아요. 8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떠들은다고 그게 뭐 국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안부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인신매매, 예? 9살짜리까지 이게 그 산업에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지금 21세기 일어난다고요. 이 위안부 소녀상 하나 만들 그 비용이면 탈북자 여성들,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을 구출해오는 게 더 맞는 거지. 예? 위안부 소녀상 만든다고 온데 떠들고 다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치욕스러운 역사가 아프면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말장난꾼들. 이 8월 14일 날 우리가 한성옥 씨 사망 규명을 위해서 관악구청에 갔다 오는 날 문재인은 그날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400회. 그런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문재인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다시는 잊지 않고 뭐 일어나지 않겠으면 빨리 탈북자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 이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사기꾼이지 다른 게 사기꾼입니까? 그렇죠. 위안부 팔아서 위안부 팔아서 대한민국을 아주 어려운 고비에 빠지게 하는 요즘에 친일이 뭐 나빠요? 요즘 친일 해야죠. 예? 친일파 무섭습니까? 전 친일파 무섭지 않아요. 요즘 친일하는 게 뭐가 나빠요? 지금 일본이 뭐 우리를 침략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식민지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한 자주독립 국가고 지금 우리는 선진국 11위에 올라있는 이런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식민지 타령이나 하면서 무슨 친일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이 1905년도입니까? 1910년입니까? 이런 양아치 사기꾼, 이 정치 사기꾼,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고, 예, 오늘은 탈북민 한성옥이 굶어 죽었지만 내일은 대한민국의 어느 성옥이가 굶어 죽을지, 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원장님 여성으로서 북에서 정말 함께 온, 예, 같은 여성, 같은 어머니가 정말 이게 자식의 그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 포기도 아니죠.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 도움받을 데 없어 돌아가셨죠. 그래 저희 여기에 지금 뭐 아사 탈북 모자 순양 추모 분향소라고 있지만 이 분향소는 분향소일 뿐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정계, 재계, 언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개인과 단체 다 모여서 백인 추모위원회를 구성됐고요. 저희들은 탈북자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단체, 기업단체 그리고 친목회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가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의 정말 고마운 이 백인 추모위원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꼭 이뤄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한성옥 씨와 같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탈북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탈북자들이 서로 잘 돌보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죽기 살기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다만 우리 탈북자들이 변절자이고 그리고 배신자이고 이 사이에 눈에 까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이 아주 본질적이고 그 정말 문제가 있는 이 탈북민 정착 지원지대 호를 싹 벗어 던지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정말 엄청난 국록을 벌어먹고 사는 탈북자 정착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뭘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앞으로 이 정책에서 제도에서 허점을 찾아서 온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한결같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제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탈북민들이 사회에서 살기 어렵고 그리고 통일이 선구자로서 제 역할도 못하고 이 쓰레기처럼 정말 찌그러져서 저 사회 어딘가에서 존재감도 없이 살아기를 바라고 있는 이 제도의 숙에 문재인의 그 틀린 그리고 너무나도 허황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겁하고 비열한 친북 평화쇼 이거의 본질을 저희는 반드시 밝아버리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이런 온 국민적인 문재인 아웃투쟁에 바로 이 한성옥 씨가 던져준 이 한 줄기 불씨가 반드시 거대한 화산으로, 예, 거대한 폭발로 저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성옥 씨지만 우리 예랑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에는 탈북자 한성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영위해온 또 다른 한성옥이가 똑같은 그런 치명적인 너무나도 억울한 운명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뒤에는 지금 야금야금 아가리를 이만큼 벌리고 이젠 대한민국을 삼킬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는 김정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예,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 여기에서 여기 몇 미터 될까요? 한 200~300m 되겠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못 옵니까? 왜 못 옵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못 오겠죠. 남북 하나재단,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쌍없이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나와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장은 잠깐 왔다 갔어요. 이사장이요?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잠깐 왔다 갔어요? 자리 막 거절했죠. 자리를 내세요. 세월호 참사 났을 때 다 자리 해양경찰청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통일부 없애야 돼요. 아니 김정은이한테 아부할 생각만 하고 있는 저게 과연 통일부입니까? 저거는 북한 지원부.
북한지원부. 김정은 하수인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가 없어야 돼요. 국민 북한 혈세가 조공부, 왜 북한 그딴데 왜 써야 되나 말이에요. 북한 조공부 우리가 세금 낼 때 조공부. 김정은이한테 아첨하라고 세금 내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조공부. 예. 이거 없애버려.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저거. 통일부는요 사실상 하는 이 짓거리들을 살펴보면 반통일부서예요. 그냥 북한 정권 유지 부서예요. 북한 김정은 그 봉건 왕조 정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부라고 이름을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시민분께서 공산통일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